엘리야는 체중 늘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시기는 비위간으로 주면서 점차 입으로 먹이는 연습을 합니다. 빨아먹는 힘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요령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힘이란 걸 쓰기 시작합니다. 힘을 쓰는 용도는 주로 자신에게 붙어있는 불편한 것들을 떼어내는 데 사용합니다. 입에는 비위간, 코에는 산소를 공급하는 콧줄. 현재 엘리야에게 가장 거추장스러운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눈을 판 사이에 이 모든 관을 뽑기 일쑤입니다. 문제는 각 관을 고정하기 위해 붙여놓은 테이프를 떼어내고 다시 붙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냐고요? 접착력이 강한 테이프를 떼어내면 아이의 약한 피부에 발진이 생깁니다. 발진이 없는 다른 곳에 붙이면 또 뽑아내어 이곳 저곳 얼굴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조금 과장해서 얼굴의 반 이상이 발진된 상태로 온전한 상태의 엘리야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비위간을 다시 삽입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을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비위간 삽입을 위해 의료진 콜을 한 적이 있어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땡맘과 함께 엘리야가 이런 관을 뽑아내는 모습하며 또 밤낮 구분 없이 다른 의료진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깡패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붙여진 별명은 아산병원 깡패, 악강이로 저희끼리 통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 입원 기간이 길면 5주 정도라 했었기에 8월 초면 집에 있겠거니 했습니다. 여름 옷도 많이 준비해 두었죠. 그런데 135 병동에 올라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추석을 맞이합니다. 병원에서 송편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지만 그리 반갑지는 않습니다. 점차 쪼그라들었던 폐 모양이 좋아지면서 고압 산소 치료기를 일반 산소줄로 바꿉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위간도 제거합니다. 보기에도 한결 편해 보입니다. 입으로 먹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심장 내외과 회신 시 체중을 체크합니다. 전달 사항은 매일 비슷하거나 같습니다. 잘 키워서 시술을 하자고. 어떻게든 살을 찌우기 위해 10cc, 20cc의 양을 1시간 단위로 끊어서 먹이기도 합니다. 수유는 밤낮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뇨제의 효과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먹는 양이 400에서 500 정도라면 배출량이 250에서 300이 넘으니 살이 쪄도 일주일에 100g 찌우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반 병동에서의 한 달째 4kg은 마의 구간인 듯 합니다. 100kcal의 고열량 분유는 엘리야가 부담이 되어 개어내기 바빠 되려 살이 빠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열량을 낮춰주자니 살은 안 붙고, 이뇨제를 안 먹이자니 체액으로 인해 심장이 부담이 되고, 지금 우리 가족은 사면초가입니다. 체중의 증가가 너무 지체하는 것 같았는지 심장내과에서 4kg에 근접한 3.9kg이 넘으면 시술을 해보자고 합니다. 시술은 심도자술 후 혈관 상태를 보고 폐동맥 확장을 위해 풍선술을 할 예정입니다. 체중이 적어 심도자술 후 풍선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19년 9월 26일 시술을 위해 엘리야는 금식을 합니다.